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처음 자격증을 이제 준비하시는, 그래서 입문을 하시는 분을 위해서 좀 소방에 관련된 기초 수학 그랬는데 좀 이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이 기초를 하기 위해서 그 계산기 사용법을 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면 뭐 사실 뭐 이 부분은 크게 필요치는 않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연산 이제 10배율이 나와요. 10배율이 지닌 특성을 활용해서 이제 10의 정수배인 수를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이제 10배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뭐 10의 0승이면 1이고, 10의 1승이면 10이고. 자, 이런 것들은 그냥 계산기 그냥 누르시면은 다 그냥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000은 10의 3승, 만은 10의 4승이다. 뭐 이렇게. 또 이제 10의 1승은 0.1이라고 하고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2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플러스, 그 다음에 N쪽으로 이동을 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10배율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수치가 나와 있어요. 이거를 이제 10비율로 좀 나타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보세요. 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을 가죠. 그러니까 플러스,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6승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 이제 우리 그 계산기 이렇게 수치 쭉 누르고 요거 그냥 지수로 그냥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다섯 번을 갔으니까. 자, N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가 부호가 붙고 마이너스 5승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비율과 수학 방정식과의 관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0의 n승분의 1. 우리 이제 계산기에서 여기 이제 지수 n승. 만약에 이제 10의 제곱이다 그러면 제곱을 갖다가 2를 갖다가 분수기호 들어가고 2를 10의 제곱 키를 갖다 눌러버리면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n승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만약에 10의 2승이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기를 활용하면 사실 이게 기초수학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의 마이너스 n승분의 1이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n, 이게 10에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n승이 이렇게 위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n승이 돼요. 그래서 플러스 n승은 그냥 10의 n승이죠.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이다 이러면 10의 6승이 된다는 얘기예요. 10의 6승분의 1이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그냥 쉽게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10배율의 곱셈 볼게요. 자, 이것도 그냥 계산기로 다 해결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10의 m승이 있고 곱하기 10의 n승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곱하기일 때는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플러스예요. 나누기일 때는 마이너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10의 3승에다가 곱하기 10의 3승. 요거는 10의 3 플러스 3이다. 그러니까 10의 6승이다. 이와 같이 돼요. 자, 나누기도 있죠. 나누기는 여기 이렇게 빼기예요, 빼기. 그래서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10의 3승에서 여기 빼주기를 6승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승이 되죠. 자, 이와 같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소방 전기 일반에서 보실 때, 요게 이제 양과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나지 T라고 쓴 거는 테라예요, 테라. 테라는 지수로 10의 12승입니다, 배수가. 그 다음에 나지 G로 온 거는 기가예요, 기가. 기가는 10의 9승이에요. 나지 M은 메가고 10의 6승. 그 다음에 밑에부터는 이제 킬로부터는 소문자야. K, 소문자 K는 킬로예요. 10의 3승. 그 다음에 소문자 H는 헥토예요. 10의 2승입니다. DA는 데카예요. 10이야.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쓰니까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됩니다. 그 다음에 소문자 D 대시입니다. 대시는 10의 마이너스 1승이야. 그 다음에 이것도 잘 안 써요. 대시도. 근데 이제 요거는 잘 쓰죠. 요거는 잘 쓰니까 하셔야죠. 자, 소문자 C는 센티입니다. 센티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거야. 소문자 M은 밀리예요.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요 기호는 마이크로예요.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을 얘기합니다. 소문자 N은 나노예요.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소문자 P는 피코라고 얘기를 하고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그래서 요런 양과 단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기가도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많이 나옵니다. 두 개,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 요 정도 하시면 피코가 어쩌다 나오기도 해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전류. 여기서 이제 뭐 뜻보다는 바로 이제 요거예요. 식. 전류식입니다. 여기. 전류의 식. 그래서 전류 I는 전하. 이게 전하예요. 전하 또는 전하량 이렇게 얘기해요. 전하량을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1암페어라는 게 1초 동안에 1쿨롬의 율로 전하가 이동할 때의 전류를 우리는 1암페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1초 동안에 초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단위가 1초 동안에 1쿨롬, 전하량의 단위를 쿨롬이라고 해요. 쿨롬. 1쿨롬의 율로 전하가 이동할 때 전류. 그래서 이제 대문자 I는 전류고 단위는 암페어 이렇게 되고요. 전하량은 Q, 대문자 Q 전하량이고 단위는 C라고 써졌는데 대문자 C라고 써졌는데 읽기는 쿨롬이에요. 이렇게 시간은 소문자 S로 표기하고 세크 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전압식은 이거예요. 전압에 대한 식. 전압에 대한 그러니까 개념이 이거죠. 자, Q가 쿨롬이죠. 쿨롬. 그래서 1쿨롬의 전하가 두 점간을 이동을 할 때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얻거나 잃어버리는 에너지가 요 에너지예요. 요게 에너지가 1줄. 요거는 읽을 때 줄이라고 읽어요. 1줄일 때의 전이차가 전압이죠. 이것이 전이차가 1볼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에너지는 이렇게 VQ로도 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대문자 V는 전압이고 단위는 볼트라고 읽고요. W는 대문자 W는 에너지고 단위는 요 J, 대문자 J로 이렇게 표기하는데 읽을 때는 줄이다, 단위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전하 또는 전하량입니다. 단위는 쿨롬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기본적인 식들이에요. 전압을 나타내는 식. 자, 이번에는 이제 고유 저항을 좀 보도록 할게요. 뭐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도전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고유적인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이제 저항의 크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이제 고유 저항을 갖다가 결정하는 것들은 이렇게 단면적, 길이,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전류의 크기, 양,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론문 1A 전류를 흘리는데 1V 전압을 필요로 하는 저항이다 그랬는데 요거 바로 뒤쪽에 가가지고 오음의 법칙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좀 적용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서는 요 고유적인 저항.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뭐냐 그러면 로라고 읽어요. 로.
P가 아닙니다. 로. 그래서 그리스 문자예요. 이렇게 로예요. 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고유 저항은 이게 이제 길이거든. 길이. L은 길이에요. 도체 길이. 그다음에 A가 단면적이에요. 단면적. 그래서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로가 저항률이에요. 저항률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식은 유도를 한 거예요. 요 A에 대한 유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야. 그러면 요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A는 면적은 파이 R의 제곱이 돼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지름을 기준으로 한 거야. 요 지름을 기준으로. 그랬을 때 요 면적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야. 요 면적 A는 이렇게 되죠. 요도에 보면 파이에다가 곱해주기를 반지름이라는 게 뭐예요? 지름의 반절이잖아요. 그거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자 A는 어떻게 돼요? 4분의 파이 D자승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지. 로 곱하기 4분의 파이 D의 자승분의 L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로에다 곱해주기를 파이 D자승분의 4L 이렇게 된 거예요. 4L이 나온 게. 그러니까 고유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그러한 저항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음의 법칙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소방 전기 회로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는 그런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전류, 여기 전류죠. 전류는 여기 저항이에요. 저항에는 반비례하고 전압에는 비례한다라는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자, 전류의 크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는 법칙이 아주 간단하지만 이거를 가지고 다 회로망을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자, 다시 말하면 이제 그러면 V를 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전류에다 저항 곱하는 거고, 저항은 전압을 전류로 나누는 거고. 그러니까 앞에다가 여기에다가 1V고 여기가 1A다 그러면 ohm이 1ohm이 되죠. 그래서 앞전에 있었던 요게 요 1ohm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ohm의 법칙에서 해결이 되는 거죠. 자, 대문자 I는 전류고요. 단위는 암페어. 전압은 대문자 V로 표기하고 단위는 볼트. 저항은 R로 표기하고 단위는 oh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 이제 수학적인 것을 마쳤는데, 자, 일반적인 뭐 수학적인 이런 요소들은 그냥 계산기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어떤 좀 법칙, 전류 크기란 뭐냐, 전압의 크기란 뭐냐, 그 다음에 뭐 ohm의 법칙이란 게 뭐냐, 저항은 뭐냐, 뭐 이 정도 좀 기초를 삼아 가지고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실 때 좀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